자, 기압과 날씨 변화 문제풀이입니다. 1번. 그림은 고기압과 저기압 중심 부근의 공기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유는 이제 온도 차이라고 했어요. 태양이 이제 지표면을 가열시키는데 지표면이 뭔가 이렇게 뭐죠? 지형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고 뭐 다양한 식생도 있고 해서 불균등하게 가열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은 이제 밀도가 낮아져서 공기가 가벼우니까 상승기류,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은 이제 공기가 무거우니까 하강기류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승기류에는 이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구름이라는 건 상승기류가 발생할 때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지표면에 있는 공기양이 적어지고 A는 저기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차가운 공기가 하강해서 공기양이 많아지니까 B는 고기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했다. 바람. 그래서 A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다. A는 저기압이니까 맞고, B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오른손으로 해보면 되지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남반구에서의 공기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전향력을 뒤에서 배우면은 알 수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저기압이 있으면은 불어 들어가잖아. 사실은 공기가 이런 식으로 직진으로 들어가야 돼. 공기는 이게 직진 운동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직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휘어져서 반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면은 이제 전향력 때문이야. 그래서 전향력 때문에 이제 이 직진하는 공기를 전향력이 잡아당겨서 이제 휘어져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북반구는 뭐 이제 운동방의 오른쪽 시각 방향으로 작용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저기압이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남반구에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북반구인 거를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은 남반구의 공기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그림 가는 기단의 이동을 나는 기단의 이동 거리에 따른 성질의 변화. 이제 기단이라는 거는 어떤 땅 위에서 오랫동안 이제 존재하면서 그 땅의 성질을 그대로 복사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기단이라는 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지. 그러면은 이제 지표면의 성질이 달라지면서 기단의 성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기단의 변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 그림 보면은 차고 건조한 기단.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 중에 차고 건조한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 그래서 차가운 육지, 이 시베리아 대륙에서 이 시베리아 기단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겨울에 세력을 확장합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바다인 서해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서해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이제 따뜻하고 이제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차고 건조한 기단이었던 이 시베리아 기단의 이제 하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열이 됩니다. 밑에가 가열이 됐어.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하면 될까요? 위에가 차갑고 밑에가 따뜻하네. 이러한 상태를 이제 불안정. 이런 불안정한 이 대기가 이제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이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거든. 그래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이제 수직으로 발달하는 이제 정란운이 만들어지게 된다. 정란운에는 이제 소나기, 강한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 뭐 천둥번개가 칠 수도 있는 거죠. 기단,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단이 이동한 해양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계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 비가 많은 눈으로 내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폭설을 유발한다.
기단이 이동한 해안 지형에서는 충은형구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완만한 상승 기류를 보일 때 이제 발생한다.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이제 완만하게 올라갈 때 충은형구름. 근데 여기서는 아니지요. 기단이 바다를 지나면서 온난 다습한 성질로 변한다.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나아에서 더 명확하게 이제 보이지. 처음에는 수증기도 거의 없고 기온도 낮았는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압도 올라가고 기온도 올라가는 이제 온난 다습한 이제 기단의 성질로 변질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 다음은 전선의 형성 원리에 대한 실험이다. 지금 보면은 칸막이가 있고 한쪽에는 드라이 아이스 이제 찬 공기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 차이가 나서 기역이 찬 공기, 니은이 따뜻한 공기가 되겠지. 그래서 찬 공기는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다. 만약에 이제 이 칸막이를 들어 올렸어. 그러면 이제 두 공기가 이제 만나서 섞이게 되겠죠.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공기가 만나면 면과 면이 만나면 전선면이 되고 이제 그 전선면이 땅과 만나면 이제 전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전선의 형성 원리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기역, 나에서 공기의 밀도는 기역간이 니은간보다 크다. 그쵸. 차가운 게 따뜻한 곳보다 밀도가 크다. 다에서 A 지점 부근의 공기 움직임으로 할렌 전선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칸막이를 들면 이제 A 부근에는 찬 공기가 많이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온 연기가 이제 가득할 거잖아. 그래서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 길이 뚫리면 여기 있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게 되겠지. 그래서 할렌 전선이 형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수조안 전체 공기의 무게 중심은 나보다 다에서 높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칸막이를 올리기 전의 무게 중심은 뭐 찬 공기 쪽에 있겠지. 찬 공기 쪽이 무거우니까. 찬 공기 쪽이 뭐 여기 이게 이제 나의 무게 중심이라고 해보자. 근데 이제 들어 올렸어. 그러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제 가면서 밑으로 깔리겠지. 무게중심이 밑으로 깔리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이제 무게중심이 찬 공기 쪽으로 쏠리겠지. 찬 공기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대충 막 요 정도 이제 가운데 부근인데 이제 왜 안 돼? 가운데 부분 요 전체 이제 높이의 가운데 부분이 이제 찬 공기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얘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찬 공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높이로만 따지면은 밑으로 낮아진 거지. 왜냐면 찬 공기가 밑으로 깔렸으니까 기존의 높이보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낮다라고 해야 돼요. 정답은 기역니은. 님은 어느 계절에 나타난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이다. 지금 보니까 특징이 서고 동전에 서쪽의 고기압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바로 시베리아죠. 따라서 여기 겨울의 특징입니다. 겨울의 특징. 그래서 고에서 저로 이제 바람이 부니까 이제 북풍의 바람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계절이 된다. 겁나 춥죠. 그래서 여름철 일기도 아니고 겨울철 일기도고요. 서해안에 폭설을 내릴 수 있죠. 우리 이번 문제의 변지를 통해서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서해를 지나면 이제 정란운이 만들어지면서 폭설이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남동풍이 부는 게 아니고 북풍 계열, 뭐 북서풍 뭐 이런 게 불고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기가 아니고 겁나 건조하죠. 아주 스파클링.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다. 자,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계절은 봄, 뭐 가을,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전선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은 가는 뾰족뾰족이지. 자,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거 한랭전선입니다. 그리고 이 돌기가 있는 쪽이 이제 찬 공기가 미는 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찬 공기고 여기가 따뜻한 공기. 다시 적어보면은 여기가 찬 공기가 있고 얘가 미는 거야, 따뜻한 공기를. 그래서 이제 요 경계에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고 이제 요게 이제 전선면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이제 밀어요, 찬 공기를. 그러면은 이제 빨간 색깔의 볼록볼록한 전선 기호를 나타나게 되고 이제 완만하게 찬 공기의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전선면이 만들어지더라. 자, A 지역에 가가 통과하면 기온이 하강한다. 자, A 지역. 자, A 지역은 지금 그 전선이 통과하기 전이잖아. 이 전선 통과하기 전으로 기온과 뭐 기압, 뭐 강수 이런 날씨 이런 게 급변합니다. 이제 통과 전엔 따뜻하고 맑은 날씨였다가 얘가 통과하게 되면 찬 공기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요. A 지역과 B 지역에는 강수 현상이 있다. A 지역. 자, 지금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밑으로 급격하게 파고들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요렇게 정란운이 만들어지고 전선 뒤쪽으로 이제 소나기의 형태의 비가 내리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고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층운형 구름, 가로로 발달하는 층운형 구름이 이제 높이별로 다 형성이 돼. 권고난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가장 낮게 있는 난층운에서 비가 내리게 되더라. 그래서 전선면 앞에서 내리게 된다. 그래서 강수구역이 둘 다 아니지요. 가에서는 저군형 구름. 자, 저군형 구름이라는 거는 세로로 길쭉한 구름. 중운형 구름, 가로로 길쭉한 구름. 저군형 구름은 강한 상승기류, 급격한 상승기류에 의한 거고, 충운형 구름은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승한 기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맞는 이야기, 기역, 디귿. 그림 가와 나는 온대 저기압을 동반된 두 전선을 나타낸 것이다. 온대 저기압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압 중심에 왼쪽에는 한랭전선, 오른쪽에는 이제 온난전선을 동반한 이제 그런 전선을 저기압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온대지방에 이제 형성되는 아주 흔한 저기압입니다. 얘가 생겨 그냥 따뜻한 공기 상공이 만나서 이제 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억 A에는 소나기성 강수가 내린다. 지금 전선을 기점으로 어디에 비가 내리냐고 묻는 거지요. 아까 5번 문제에서 했습니다. 자, 전선을 기점으로 한랭전선은 뒤쪽에서 내리고요. 자, B금을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온난전선은 전선을 기점으로 앞에서 이제 비가 내립니다. 비교적 이제 한랭전선은 좁은 구역에서 비가 내리고 온난전선은 비교적 넓은 구역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건 이제 가죠. 그래서 A에 소나기성 강수 내린다 맞는 이야기고 이제 BC 지역에는 찬 기단이 있다. 자, 전선이 있다는 거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라는 소리예요. 그쵸? 지금 이 한랭전선이 있다는 건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 이렇게 밀고 있고 풍향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따뜻한 공기고 여기 찬 공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D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형성된다. 저군형 구름 아니고요. 충운형 구름. 5번 그림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의 전선이 통과하면 자 나의 전선이 통과해서 온난 전선이 통과하면 바람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한다라고 하지. 처음에 통과 전에는 무슨 풍? 여기 저기압이 있으니까. 이게 불어 들어가야지, 그치?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무슨 풍이죠? 이거 남동풍이죠? 그 다음에 남서풍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기억 리을. 자, 7번. 그림 가는 12시에 온대 저기압이 발달한 어느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A에서 ABC 지점에 풍향 풍속을 나타낸 게 이제 그림 나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자. 자, 12시에 처음에 남동풍. 처음에 남동풍이래. 처음에 이렇게 남동풍. 일단 여기에 풍향을 그려놓으면 더 좋겠지. 온대저기압을 기점으로 이렇게 풍향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2시 남동풍이 부는 게 이제 C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5시가 됐어. 그럼 남서풍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B 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북서풍이 부는 게 이제 A 지점이 된다. 가에서 구름의 두께는 A보다 C에서 얇다. A에서는 이제 저군형. 세로로 이제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그 다음에 얘는 두께는 얇으나 가로로 긴 구름이 있다. 그러니까 C에서 얇다는 말이 맞죠. 그리고 나는 B에서 관측된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12시에 딱 찍었어. 12시에 위치가 가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뭐 ABC의 관측소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관측을 했대. 그러면은 지금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을 모두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의 위치는 하나밖에 없죠. C밖에 없지요. 그래서 C에서 관측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날 15시에서 17시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렸을 확률이 높다. 자, B와 A 사이에 이 소나기 옵니까? 라고 묻는 문제인 거죠. 소나기 내리죠.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 자, 그림 가에서 라는 온대저기압이 발생해서 소멸하기까지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그럼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자. 자, 맨 처음에 이 고위도의 찬 공기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 일단 만나야겠지. 만날 때는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다는 뜻이야, 이 화살표는. 여튼 만났잖아. 그러면은 무슨 전선이 일단 형성돼요? 정체 전선. 서로를 부딪혔어. 가다가 서로 갈 길 가고 있었는데 찬 공기 밑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갈 길 가고 있어 서로 만났어. 그럼 정체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어. 대치 상황입니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대치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고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기압이 생기게 된다. 저기압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주변에도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불어 들어올 때 방향이 반시계잖아. 반시계 방향이 회전이 발생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제 약하게 발생합니다. 천천히. 이제 그러면서 찬 공기는 이렇게 밀리게 되니까 여기 한랭전선 쫙,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반시계 회전하면서 이렇게 찬 공기를 밀게 되니까 온난전선 쫙,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점점 강해지지. 그래서 그 강해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일기도 우리 할 때 배울 거지만 이 숫자가 기압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보다 나에 있는 중심 기압이 더 낮아지고 있지. 중심 기압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많은 공기가 더 많이 상승해서 공기가 없어졌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저기압이 발달했다. 이제 가에서 나로 갈수록 이 저기압이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다, 가, 나 순으로 됐고, 이제 더 발달을 해.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한랭전선의 속도가 온난전선 속도보다 빨라요. 왜냐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 때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미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빨리 치고 나가겠지. 그러니까 따라잡히면서 이제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회색 전선. 그러면서 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깔리면은 이제 온대저기압이 소멸하면서 날씨가 맑아지게 됩니다. 기억, 라나 가다이다. 이 무슨 순서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온대저기압의 세력이 강하다. 자, 저기압의 세력이 강하다는 거는 중심기압이 낮다는 말이고, 중심기압이 낮은 나가 이제 세력이 더 강한 거죠. 점점 세력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정체전선이 발달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디. 9번 문제. 그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우가 발생했던 어느 날 자정에 관측한 우리나라 부근의 기상위성이다. 자정에 관측했어요. 자정에 관측했는데 보였어. 자, 우리 기상위성은 크게 가시광이 있고 적외선이 있잖아. 근데 자정에 봤다는 건 일단 과시광은 아니란 소리지. 이건 적외선이지. 적외영상이란 소리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A 지역에는 남풍바람이 우세하다. 이거 어떻게 되겠냐? 야, 정체전선이라는 건 이렇게 위에서 밀고 밑에서 이렇게 밀고 이런 건데, 따라서 이제 북풍이겠지? 북풍. 그리고 정체전선은 북동 남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나요? 북동 남서, 그쵸? 그래서 정답은 디귿. 여기다 정체전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지금 구름띠가 이게 북동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정체전선은 그럼 어디 있냐? 구름이 형성되는 위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자, 한랭전선의 뒤쪽, 한랭전선의 뒤쪽, 뾰족. 온난전선의 앞쪽. 그래서 전선의 북쪽에 구름띠가 생기게 된다. 아래쪽에는 이제 다소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0번 그림가와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분의 가시영상과 기상 일기도 올라타는 것이다. 지금 보니까 정체전선이 있고 정체전선 밑에 위에 AB가 표시되어 있네. 자, 구름의 두께. 자, 구름의 두께. 가시영상에서 구름의 두께는 이제 반사도가 크면 밝고 작으면 어둡다. 자, 햇빛이 들어오는데 반사도가 크려면은 두께가 두꺼워야지 반사를 많이 시키겠지. 그러니까 정란운, 저군형은 밝게 보일 것이고 중운형은 어둡게 보일 것이다. 그걸 묻는 거죠. 지금 보면은 구름의 두께. 자, 지금 B랑 A 모두 구름이 있어. 그쵸? 구름이 있는데 구름의 두께가 더 밝게 보이는 A가 구름의 두께가 더 두꺼울 것입니다. 그게 가시광 현상의 특징이지. A 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정성이 남쪽에 위치한 기단에서 형성된다. 자, 정체전선에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수증기 어디서 유래했을까? 둘 다 이제 오츠크의 기단과 이제 북태평양 기단 모두 해양성 기단이기는 하나 당연히 어디에 수증기가 더 많겠어. 그렇지. 북태평양 기단 남쪽에 위치한 기단에서부터 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B 지역의 지상에서는 남풍 계열이 분다. B 지역의 지상을 보면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이 불러 가겠지.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기니 D가 정답.